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이의 스케줄에 관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저도 그랬었는데요. 대부분 해야 할 일이 아이가 주체가 된다기보다는 저랑 같이 해나가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딱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일을 만들었었죠. 저도 사람인데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는 엄마가 도와주니까 뭐 하는 일들이 그렇게 버겁지 않고, 그리고 엄마인 저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니까 그렇게 아이의 스케줄이 많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좀 커서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얹으면서 스케줄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제가 자꾸 너 이거 끝냈니? 이거 데드라인 언제까지 확인을 했니? 그거 내일까지 해야 되잖아. 이렇게 자꾸 아이의 스케줄을 제가 마치 알람이라도 된 듯이 확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아이가 하는 일에 관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가 요즘에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시간에, 그 시간에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 중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요즘을 예를 들자면은 학교에서 갑자기 동아리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장 선거 지원하라고 공문이 딱 오면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지나치지를 못하고 하나하나 다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를 하고, 그 와중에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독서 감상문도 쓰라고 하고 그 기한 안에 제출하라고 하고, 그런데 또 학예회 영상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런 걸 하나하나 선생님한테 독서 감상문 잘 써서 칭찬도 받고 싶고, 뭐 학생 회장도 나가고 싶고, 방송부도 지원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이게 루틴대로 해야 할 공부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또 영재원에서 산출물 마감도 해야 됐었고, 뭐 그랬는데 또 놀 때는 놀아야겠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하고 있었던 해야 할 일들과 자기가 갑자기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생겼을 때 이게 막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루틴이 확 깨지더라고요. 루틴이 깨지는 거야 뭐 되게 일시적인 거고, 하고 싶은 일에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 뭐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이런 것도 다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약간 이 부분에서 이건 문제다,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신청을 다 해놓고 까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기한에 맞춰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평상시 루틴대로 하는 거죠. 공부하다, 쉬다, 놀다, 먹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벌려놨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동안 그걸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기한이 거의 다 차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 맞다, 이거 내일까지인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마감 전날이나 아니면 바로 직전에 막 써서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퀄리티가 좋겠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또 약간 치밀어 올라서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얘가 해야 할 일을 제 스케줄표에 적어놓고서는 며칠 전부터 공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뒤에 뭐 내야 돼, 준비해. 이번 주까지니까 지금은 꼭 시작을 해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요. 너무 웃기죠? 무슨 감독관이야. 내가 학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일까지 엄마가 관리를 해주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조금 퇴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게 아무리 네가 할 일은 네가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귀등으로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또 막 잔소리를 하다가 아 진짜 안 되겠다, 이러다가 평생 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다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 편지예요. 제가 이 편지를 주면서 내가 너한테 지금 시점에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고, 내가 다시는 너한테 네 할 일에 대해서 잔소리를 안 할 거니까 좀 주의 깊게 읽어봤으면 좋겠다 했죠. 지금까지 한 잔소리보다 이 하나의 편지가 아이한테 훨씬 잘 먹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내용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편지를 보고서는 이제 어떻게 자기 시간을 관리하는지는 대충 알았대요. 지금까지는 그게 잔소리였는데 좋은 충고로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 편지가 뭐냐면은 그냥 여기저기 좋다는 자기관리 블로그들
뒤지면서 정리해서 쓴 거예요. 솔직히 편지 형식이 아니고 그냥 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되게 딱딱하게 쓴 건데, 근데 제가 일 나갔을 때 아이한테 짧은 메모로 항상 적어놓고 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런 메모 대신을 해서 이 내용을 좀 편지처럼 읽어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좀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의 편지라고. 이거는 저의 마스코트. 엄마가라고 안 쓰고 저는 이렇게 당근을 그립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똑같이 읽어봐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되게 눈물 자국 같지 않나요? 애가 보면서 물을 흘리면서 봐서 이게 수성펜인데 이렇게 지워진 거예요. 절대 눈물 자국은 아니랍니다. 오늘의 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일의 우선순위 정하기. 첫 번째, 일의 중요도를 정하기. 특히 학교 일은 성과로 점수가 평가되는 일인지 아닌지가 일의 중요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 두 번째, 일의 긴급도 정하기.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 일인지 달력에 표시를 해놔야 돼. 세 번째, 어려운 일인지 쉬운 일인지 따져봐서 순위를 정하자. 끝내야 하는 시간에 맞춰서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 순서로 하는 게 더 좋아. 네 번째, 할 일을 비교해서 목록을 정리하기. 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할 일 중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면 할 일을 해야 되겠지? 정리가 끝나면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한다. 정리가 끝난 목록을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안 할지 결정한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늘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처리할 여분의 시간을 꼭 염두에 두고 진행하자. 시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자. 가장 하기 싫거나 어려운 일부터 하면은 뒤가 편하다. 이런 말을 써서 아이가 학교에서 왔을 때 볼 수 있게 식탁 앞에다 놓고 나갔더니 아이가 밑에다가 시크하게 오케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관리할 때가 됐잖아요. 꼭 해야 할 일에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부모로서 어떻게 자기 일을 해나가면 좋은지 잔소리 말고, 잔소리는 어차피 통하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한 30년 정도 더 산 인생 선배로서 딱 지금 시점에서 조언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조언을 해줄 때 꼭 전제로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건 내 일이 아니다. 오롯이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먼저 선을 긋고 멀리서 지켜봐주는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해나가는 하나하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 하나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